그러면 개헌을 하면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개헌을 하는 거는, 그럼 개헌 왜 하냐요?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다. 맞아요, 그거는.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번 사회주의는요, AI와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레니니즘, 전자사회주의 제도로 갑니다. 얘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자사회주의. 그래서 개헌이 통과되면은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급격히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시스템을 얘들이 바꾸려고 하느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제조업이 죽습니다. 제조업이 죽어요. 취업 창출의 숫자가 줄어. 그래서 취업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기본급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도 만드는 거예요. 그 실업자들을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얘들 지금 이게 지금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네. 그러면서 대기업들도 죽겠죠. 왜? 사람들이 실업자가, 기본급제도, 맞아. 기본급제도. 대기업들도 중산층이 몰락을 해서 기본급을 받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돼? 대기업도 망하지. 이 대기업이 망할 때 이 망하는 대기업을 잡아먹으려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라고. 한국의 대기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 기본급 제도를 왜 하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도 그렇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했죠? 70억 인구, 60억,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뭐 많아. 그 정도인데 그 인구가 어떻게 5억으로 줄느냐? 애들을 세워놓고 기관총을 갈겨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 불황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불황이 지속이 돼야만 저출산 고령화가 유지가 돼요. 왜? 실업난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전 세계 인구가 희귀고몰이어야 된다고. 국민 기본급.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 때 2년 동안 실업자 생활 해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면 살더구만. 살아요.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돼. 게임하면 되거든. 컴퓨터 게임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운동 좀 하고 이렇게. 그러면 돼요. 정부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산업구조가 공장식 제조 시스템에서 정보기업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이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주는 거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체는 결혼을 할 만큼의 돈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다 늙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구 감소 계획이라고. 이것도 정말 운이 좋으면. 근데 지금처럼 문재인처럼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재수 없으면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왜냐? 한국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테스트 장소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런 식의 대량 살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개헌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회주의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전쟁할 일이 없어집니다. 남한은 현 상태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불황도 오고 하여튼 뭐 불황이 오다 보면 사람 뭐 자살도 하겠지. 뭐 실업자 되니까. 뭐 이런 고통을 겪을 거고 북한은 애초부터 개뿔이 없었으니까 저기다 4차 산업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플랜 A와 플랜 B예요. 개발도상국을 4차 산업화 시키는 방법은 북한에서 연구가 되는 거고 산업화된 국가를 4차 산업화 시키는 테스트는 남한에서 하는 거라고. 왜? 전 세계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케이스가 다 한반도에서 실험으로 일어나죠. 따라서 어떤 일을 예측할 수 있냐? 남북한 통일은 끝났다. 안 일어난다. 남북한 통일은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잡혀가면서 끝났어요. 예. 저도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 우파 사람들 자체가 전략적 사고 방식이 없는데 뭐 이리저리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했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 예. 이미 지나갔어요. 미국이 기다릴 수 있는 전략적 인대도 끝났어. 남북 통일은 물 건너갔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플랜 B가 또 있지. 그러면 그러는 대로 또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방식으로 하면 돼요. 남북 통일은 안 돼도 교류는 하지 않을까요? 교류는 합니다. 화면상으로. 비대면. 네, 교류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인류는 그 인류 역사상 전에 없이 가깝게 인터넷으로 연결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는 훅 준다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서 사회주의 기반 시스템이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법 자체를 바꾸는 이유가 결국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꾸는 작업이라고. 이 연결돼 있다니까. 예. 4차 산업혁명과 개헌은 연결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아직 연결을 못 시켜서 보고 있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도 똑같아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건 트럼프가 재선을 못하건 상관없이 누가 이겨도 결론은 통제사회로 간다.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자 세력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놈이 줄 잘 서서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남들 다 도축당할 때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멍청하게 거기 어리버리 있다가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파들이 종교에 미쳐서 기득권에 안일하게 나태해 있는 동안에 좌파들은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멘붕이 왔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설렁탕집 주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사상적으로 그냥 쇼크를 먹어버린 거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자기 평생의 노력이 다 없던 게 됐으니까 허망해졌지. 하고 살았는데 97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김대중이가 바로 이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 했던 인터넷, 그때 당시 초고생 인터넷 갖고 막 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벤처기업을 만든다면서 막 돈을 막 퍼줬다고. 그때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중에 실패한 놈도 있고 성공한 놈도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점점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결탁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고 상호 공존을 하던 시절에 바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수혜를 입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1억씩 줬던 그 벤처 투자 기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받아 먹어서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세계 호황을 타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중국과 연결돼서 바로 최첨단 산업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왜?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기득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파들이 이쪽으로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던가 정보산업 쪽으로 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세계는 제조업사에서 정보화사회로 산업이 이전을 합니다. 따라서 좌파들은 과거와 봉건시대 때 유태인처럼 할 게 없어서 금융을 보다 국제금융 세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게 없어서 사채업자도 하고 사금융 같은 거 전라도 깡패들이 많이 했잖아. 그리고 정보, 인터넷 관련된 걸 했는데 이게 시대에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게 대세가 돼버린 거라니까. 그러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좌파들이 돈이 많아지고 점점 부자가 된 거라고. 그러면서 사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아까 트럼프의 예를 들었듯이 어느 쪽이 이기던 미래 산업은
정보산업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안다면은 우파들은 지금 정보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 인력 확충,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파들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한 치 앞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파가 독점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유럽에 있었던 귀족들, 그 지주들 지금 존재해요? 없어졌잖아. 그때 당시에는 끝발 날렸지. 없어졌.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렸다고. 소위 우파 기득권이었다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쪼그라들고 약화되고 있죠. 왜? 구미의 전자공단 지금 어디 있어? 창원 기계공단 지금 어디 있어?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 왜? 시대가 정보산업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이전하고 있으면 이전한 쪽에 시각을 떨고 눈을 뜨고 그쪽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척하겠다 그러면 저 새끼 일루미나티 이런다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하는 거야. 답이 없다. 응? 미래 정보산업으로 가는 거를 우리도 적극 동참해서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면 안 된다예요. 왜? 이 정보화 산업이라는 게 어쩌다 얘기하지만 이 정보 산업은요, 기술 독점과 정보 독점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독재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보가 꼭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헤게모니를 뺏기는 순간 좌파 독재 정권이 100년, 1000년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독점권을 가지면 되잖아. 네. 문제는 우파는 그럴 생각이 없다. 없다예요.